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한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쭉쭉쭉 사회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생애적인 관점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.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또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정상행동이든 또 비정상행동이든 여러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생애 주기, 전생의 과정,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특성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 성격에 대한 것, 또 인간 행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경에 대한 것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어떻게 인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인간을 살펴보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아기, 태아기부터 이야기해도 됩니다. 노년기에 각각 이 시기마다 어떠한 발달 과업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라는 것들을 다루는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. 사회보장에서 맞춤형 복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사회보장이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맞춤형 복지라는 것 결국 생애 주기에 따른 인간 이해와 그에 따른 사회복지적인 조치를 해나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출제의 경향을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 세 부분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요. 골고루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과거에는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정이 꽤 오랜 그 시간을 거쳐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출제 경향은 전체에서 골고루 출제되어지는. 그럼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.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면 지루해서 금방 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어져요.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세 부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인간 행동에 대해서 각 심리학 이론들을 정리해 나가는. 심리학 이론 정리가 끝나면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체계 이론을 비롯해서 어떤 문학까지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또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또 한 단락이 되어지고요. 재미난 것은요. 요 인간 행동을 공부할 때 여러 성격 이론, 각 성격 이론이 다 중요해요. 근데 그 이론들 중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 있습니다.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요.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구분을 해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애적인 걸 다루고 있는 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 다른 것들도 다 제가 이제 각 시간마다 포인트를 짚어주겠지만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은 아예 머릿속에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도 도움이 되어지고요. 실천론, 실천 기술론에 가서도 역시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. 요 8단계 가지고 바로 이 생애 주기가 거기에다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생애 주기는 사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 행동과 이 사회 환경 요 두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요.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나가면 되고요.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들만 강조점들을 추려서 공부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되어져요. 그래서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지만 그러나 이 앞부분 두 부분을
조금 열심히 공부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? 예,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.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는 이 구성을 보시면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다라는 것.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교과의 구성을 보시면요. 24쪽에 보면은 아예 그렇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. 세 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,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하고 있고요. 챕터 2에서 챕터 14까지가 이 성격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. 내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. 요 부분에서는 학자들의 이름까지도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.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자들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. 왜냐하면 자꾸 그 학자들 이름 때문에 문제 풀 때 나 이 사람 거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. 다른 과목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지문 속에서 사실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학자 이름 몰라도 돼요. 그런데 인행사에서 이 성격 이론의 학자들은요.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따라서 챕터 2에서 챕터 14까지 나가는 이 동안에 학자들 이름과 각 이론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5에서 18까지가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체계 이론부터 문학까지예요. 여기에서는 중심이 되는 게 체계 이론이에요. 체계 이론을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정리해 두시면 이제 이것이 다른 데 문제 풀 때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. 나머지 생애 주기가 이제 챕터 19에서 챕터 26까지가 각 생애 주기별로 나가는데 분량은 많지만 그러나 이미 앞에서 공부했고요. 이제 특별히 그 시기에 보아야 할 것들만 몇 가지 정리하면 쉽게 정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, 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. 또 더하여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전체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틀을 가지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한결 수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,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지요.